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활동 면에 있어서도 좀 그 유연함, 우리가 뭐 플렉시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요.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됐습니다. 사실은 오늘 서울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뭐 요즘 뭐 지난 이제 가을로 다 접어들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는 비가 꽤 왔죠, 그죠? 근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이제 나가 있는 생활하는 그 후배가 초청을 해서 대련 쪽에를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이제 대련 쪽에 가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. 공항으로 오는 동안에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중국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그 가로수 있잖아요. 이제 가로수에 여름에 이제 이렇게 뭐 가물 그러면 물을 주지 않습니까? 우리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물을 주는데 중국 사람들은 비가 와도 물을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야,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네들은 그렇게 물을 주기로 했는데 물을 안 주면 그 뭐죠? 수고료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물을 줘야 결국은 그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봉급이랄까요?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가 와도 물을 준다길래 웃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없는 얘기를 할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아이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냥 공항으로 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엄청 왔거든요. 근데 갑자기 차에서 저 보라고 그래요. 보니까 정말 그 왜 그 물통 있는 차 있잖아요. 그 위에서 인부들이 그 뭐죠 이렇게 뿌리는 호스를 가지고 그 비 내리는 그날 아침에 엄청 그것도 비가 쏟아진다고 표현을 할 정도의 비가 오는데 그 가로수에 이 심겨져 있는 어떤 나무들, 꽃 이런 데다 물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을 웃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국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참 좀 낯섭니다. 과거에 우리들보다 조금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 나라에서 봤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오토바이 그 왜 배송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. 뭐 배달의 기수도 있고 뭐 많던데. 그리고 또 저 일상 그 왜 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배달해주고 굉장히 빨리 오는 게 결국 택배보다 더 빠른 게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. 제가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니까 한 30년 전쯤 되네요. 벌써. 그때 그 태국을 갔더니 그 태국 타일랜드라는 그 말이 그 자유의 땅이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그때 그 소개하는 분이 얘기해 준 걸 들었는데 그래서 태국에는 직업도 좀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이렇게 번호를 쓴 조끼 같은 거를 이렇게 걸친 사람들이 쭉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 밑에 있고 뭐 곳곳에 모여 있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뭐라 그러죠? 그 막 그냥 그 빨리 달리는 거 그걸 즐기는 사람들 스피드족이라 나 뭐라 그래요?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. 오토바이를 이제 많이 이용하니까.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물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게 아니고 여기도 길이 막힐 때는 저 오토바이로 사람도 날라주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날라주는 걸 한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. 아, 정말 자유의 땅이 맞구나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보니까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도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넓어졌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잖아요. 이게 도로에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좀 이렇게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. 오토바이가 많이 있어서 말이죠. 그래서 그게 30년 후에 우리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도 참 혼자 생각할 땐 참, 좀 특이하다. 그땐 그거를 좀 약간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보다 못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해서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.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중국 얘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데요. 오늘 비가 오는데 그 왜 도로에 그 저기 물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. 그게 옆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물을 막 계속 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먼지만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는 뭐 비가 오는 걸로 되는데 아마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 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물이 좀 흐르는 상황인데도 막 물을 뿌려요. 그래서 저기 제기동 쪽이니까 아마 동대문 구청 좀 되겠죠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설마 뭐 중국처럼 저기 물을 안 뿌리면 저 물차
그 운전하는 분한테 그 뭐죠? 보수가 안 나가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. 왜냐하면 그 받아놓은 물을 써야만 보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좀 고쳐서 유도리 있게 뭐 유도리란 말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좀 그 신축성 있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그걸 안 해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어떤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. 또 하나 또 이제 스쳐가는 생각은 우리가 이 지하수 저게 만약에 어떤 그 개울에서 퍼온 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지하수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쓴다면 상당히 자원의 낭비 아니겠습니까? 특히 요즘에 싱크홀이라 해서 이렇게 도로가 꺼지는 경우 엊그제도 우리 지인 하나가 큰 사고로 당할 뻔했어요. 이번 장마로 인해서 아마 밑이 그 흘러나가서 이게 가는데 아이들 둘을 태워 가는데 도로가 꺼져가지고요. 타이어가 다 펑크나서 다행히 타이어 펑크난 걸로 끝나서 다행이지. 만약에 달렸다 그러면 그때 밤이었는데 큰 인명사고가 날 뻔도 했죠. 또 심심찮게 우리가 보잖아요. 도로가 꺼져가지고 차가 빠지고 말이죠. 자,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집안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하수입니다. 그래서 이 지하수의 중요성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집안을 지탱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하수도 함부로 뺐으면 안 되죠. 여러분도 한동안 우리 그 초정약수라는 거 많이들 드셨죠. 탄산수니까 뭐 먹으면 숙취가 없어진다 뭐 등등등. 뭐 숙취를 유발하는 알데히드기를 뭐 없앤다 뭐 이런 게 저도 그전에 많이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요. 그 초정약수를 많이 뽑아낸 그 마을 거기에는 논에 비가 와도 그 물이 보이지 않아서 벼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. 또 우리 온천지대. 지난번에 충남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도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물을 빼내고 그것을 데워서 나눠서 쓰고 이런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논마다 그 뭐죠 온천장을 지으면 그냥 물을 막 빼쓰다 보니까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온천물이. 그런데도 거기에는 그런 온천 시설이 많이 있죠. 그럼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? 결국 질이 낮거나 아니면 일반 물과 섞여서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. 그 썼던 물을 걸러서 쓴다. 뭐 이런 그 악소문도 낸다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충남의 덕산이니 그다음에 저 수안보 쪽에도 물이 이렇게 많지 않다. 근데 그거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예견된 일이에요. 어디가 됐든 간에. 우리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.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그냥 막 마구잡이 쓰고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오늘 그 비 오는 날 아침에 볼일 보러 갔다 오다가 비 오는 날 도로에 그 시설에 의해서 물을 뿌리는 차가 물을 뿌리는 걸 보고 갑자기 중국에 그때 갔을 때 일화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.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좀 약간 뭔가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민도가 떨어지고 그런 나라에서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쨌든 간에 좀 모든 것은 좀 합리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뭐든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. 우리도 그죠? 뭐 안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. 다만 그것이 좀 이렇게 자원을 아끼는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면에서 볼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게 불필요한 그런 것은 좀 지양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도로 청소하는 것도 많이 봐요.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. 다만 그것도 좀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전에 어느 구청에서 하니까 그게 다 퍼졌거든요. 서울시내. 너도 나도 뭐 그게 이제 시민들이 좋아한다고.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할 때는 좀 피해서 했으면 어떨까? 우선 첫째는 교통 혼잡. 그 유발 요인이 되고요. 왜냐면 차가 천천히 가니까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물을 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뭐 주말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차 깨끗이 닦았던 사람이 차가 더러워져요. 앞차가 튀기고 막 해서. 그럼 그게 어디가? 세차장 가죠. 그 세차장에선 그냥 닦습니까? 또 지하수를 써서 닦거든요. 결국 자원 낭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하다못해 도로 청소 하나도 그냥 도로 청소만 하면 된다. 이게 아니라 좀 그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. 이게 너무 경직된 행정 이런 것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. 그런 그 재원 아닌 재원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흘러가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